마케팅에도 순서가 있다. 빌컴퍼니 이승길 대표가 알려주는 마케팅 퍼널 이야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니 더보기란 링크로 얼른 신청하세요. 자, 그렇다면 24년 7월 청담동의 바샤커피가 한국에 입점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히나 도시 지역에서는 커피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한국 커피 전문점 매출 1위인 스타벅스의 국내 매장 수가 세계 4위에 달하며 한국 커피 전문가 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인구 1인당 약 500잔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과 추출 방법이 개발되어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는 사회적인 연결과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는 매우 높은 소비량으로 한국의 카페 문화와 커피 시장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소위 커피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한국 커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에는 줄줄이 해외 커피 브랜드가 국내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렴한 럭셔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품백 대신 명품 드립백을 파는 전략으로 단 3년 만에 싱가포르 최고의 카페로 자리 잡은 브랜드인 커피계 에르메스, 바샤커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의 역사 먼저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역사적으로 좀 정확히 알려진 날짜는 없는데요. 바바부단이라는 사람은 이제 17세기에 에티오피아에서 몇 개의 커피 씨앗을 인도로 가져왔으며 그 후에 인도에서 커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샤커피의 시작으로 여겨지며 이후 커피 생산량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는 아시아에서 주요한 커피 생산국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샤커피는 여러 나라에서 생두로 수입해 일일이 싱가포르에서 핸드 로스팅을 거치는 덕분에 어떤 원두를 선택하든지 신선도가 매우 높고 풍부한 풍미와 향을 가지고 있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핸드 로스팅을 하였다고 해서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샤커피가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한 두 가지의 주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샤커피는 높은 품질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일단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로서 고급 제품과 높은 품질로 아주 유명한데요. 따라서 바샤커피도 고급스럽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어 비유적으로 에르메스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샤커피의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적인 가치도 이러한 비유를 뒷받침합니다. 바샤커피는 수백 년 전에 걸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이는 커피계에서 귀족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세기에서 잊혀진 이야기를 끌어와서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통해 현실로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오래된 정통이라고 믿었고 그 누구도 원본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진짜일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바샤커피는 종종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비유되어 찬사를 받곤 합니다.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만큼 확실히 값이 좀 저렴한 브랜드는 아닌데요. 매장에서 마시면 커피 한 잔의 평균 1만 원대의 가격이고 드립백은 12개입 기준으로 이제 33,000원 수준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비교하면 2개가 넘는 가격인데요. 하지만 백화점 1층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저렴하였고 명품백은 아무나 살 수 없어도 명품 드립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이 돌듯이 휴일에 백화점에 놀러나와 명품 가방은 못 사더라도 명품 커피쯤은 기분 좋게 마시고 나갈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가격이 비싼 건 유명하다는 브랜드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명품이라고 표현한 데의 정답과 이유에 대한 해답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황금빛 인테리어와 커피잔, 그리고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생크림, 바닐라빈, 각설탕까지 재료가 풍부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테이크아웃도 똑같은 구성으로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보통 저희가 백화점에 가면 VIP를 위한 전문 퍼스널 쇼퍼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샤커피에는 커피 마스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며 각 커피의 특징부터 맛있게 마시는 법, 그리고 숨겨진 역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커피의 가지수가 200여 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업 중에서 어떤 것을 마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커피와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다른 커피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지위를 얻었기에 그야말로 커피계의 명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샤커피가 이제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마케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샤커피는 고품질의 커피와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케팅 전략을 정리해보자면 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산지와 역사. 바샤커피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바바 부단에 의해 인도로 가져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브랜드의 품질과 전통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이를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품질의 이미지. 고품질의 커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 커피의 특징과 그리고 품질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수행하며 특히 커피의 품질 유지와 향상에 중점을 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 경험 강화인데요. 커피 마스터를 통해 커피를 마시는 과정을 즐겁고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에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커피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바샤커피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높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24년 7월 청담동의 바샤커피가 한국에 입점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호기심과 기대 또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 반면 비싼 금액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좀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과 제품 라인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피계의 에르메스인 바샤커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샤커피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완전한 사치품보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럭셔리로 앞으로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중점으로 두고 있었는데요. 저렴한 럭셔리는 최근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브랜드와 저렴한 가격을 결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한 바샤커피.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과연 어떠한 트렌드로 소비자의 마음을 휘어잡으실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